충주에서 목욕탕발 N차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일반 도로에서도 교통 단속을 벌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화재 방지의 날입니다. 지역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소개합니다. 괴산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가 좀처럼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대폭 수정해 농산물도 판매합니다.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확진된 충주시 보건소 간부의 지인 등 오늘 하루 도내에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설 연휴 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귀성을 자제하는 설 명절 분위기 속에 출발하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많이 고민이 됐긴 했는데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다 올 것 같습니다. 청주시 목련공원에는 소규모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자녀들의 방문을 먼저 말렸다는 이종춘 씨는 혼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님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좀 잠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들 또 온다는 걸 못 오겠어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그냥 전화로만 통화하고. 특히 설 연휴 동안 하루 600가족까지 방문 가능한 사전 예약제는 연휴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 3목련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이상 예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목련당, 그러니까 2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5%까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모두가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충주에서는 어제 확진된 보건소 과장의 접촉자들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주시청 인근의 한 목욕탕에서 접촉한 50대 2명과 알림동에 사는 지인 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산발적 집단 감염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경계심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영해보니 단속 효과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일반 도로에서의 단속 현장을 박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보고 쏜살같이 따라갑니다.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단속 딱지를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 원 들어갑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불인데도 그냥 내달립니다. 곧바로 뒤를 쫓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달 밀리고 그러면은 손님한테 여기서 먹고 없어진한테 여기서 먹고. 단속 시작 30분 만에 차량 2대와 이륜차 넉 대가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앞유리 상단에 경광등과 앞범퍼 안에 스피커, 사이렌을 달았지만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똑같다 보니 단속 효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7,500여 건으로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암행 순찰차가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또 운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은 효과가 높은 만큼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해왔던 암행 순찰차 단속을 일반 도로로 확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표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 해결돼야겠죠.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직 생활 18년 차인 장영일 교사는 지난해 처음 해본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 장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소그룹에 접속해 학습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대면 수업에서는 없던 효과도 얻었습니다. 올해는 영상 송출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그램이나들이 다 사실 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이제 사설 지원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나라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충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187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수업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3월부터 적용되는데 아직 몇 학년을 맡을지도 모르는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주나 되어야 사실상 가르치게 될 학년과 교과를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학습자 분석 그리고 내 교과 분석을 동시에 2주 만에 끝내야 되는 게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에 대한 연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연수 일정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 쌍방향만 강조하다 보면 콘텐츠 제공형 수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 때론 콘텐츠 제공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아이들이 좀 더 요약된 것들을 많이 원해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 확대는 결국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함께 동원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오늘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중한 문화재를 잘 지켜내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정한 문화재 방제의 날입니다. 충북문화재 돌봄사업단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면서 문화재 119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조선 영조 때 지은 충청북도 기념물 17호 표충사입니다. 충북문화재 돌봄사업단 단원들이 사다리에 올라 처마를 살펴보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나뭇가지를 치거나 비뚤어진 담장 기와는 가지런히 돌려넣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아궁이에는 불을 때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습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그 문화재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요즘에 목조 문화재의 아주 위협적인 그 흰개미 피해로부터 많이 좀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2015년 출범한 충북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도내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목조 문화재의 치명적인 흰개미를 추적하는 작업은 많은 인내와 세심함에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 피해 때는 140여 개 문화재를 긴급 모니터링하고 응급 복구해 문화재 119 역할을 해냈습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문화재는 572곳, 1시간을 걸어야 닿는 산간 오지, 나홀로 문화재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관리를 의뢰하는 문화재 수는 해마다 7%씩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고 문화재 관리자 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분명히 그 틈새가 있거든요.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돌봄 사업의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충북문화재 돌봄사업단은 전공자 등 4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전국 23개 사업단 가운데 최우수 사업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문화재 지킴이로서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내륙에 처음으로 조성된 괴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기반시설 부족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산단지에서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기로 하는 등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30억 원을 들여 2019년 5월 문을 연 괴산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입니다.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민물고기 전문 음식점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예약만 받거나 휴업에 들어간 곳이 6곳 중 5곳에 달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인근의 수산물 가공시설도 입주업체 4곳 중 1곳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양식 송어를 공급받기로 한 괴산 스마트 양식단지가 올해 말이나 준공될 예정이어서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고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단지 조성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결국 꺼낸 카드는 대폭적인 계획 수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예산을 당초 38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조례를 고쳐 수산물 외에 농산물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가공시설 2동과 수산식품 직판장, 카페와 음식점도 추가로 들어섭니다. 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높이고 시설을 개선해서 완공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괴산을 찾으시고 사업 수정과 예산 확대라는 긴급 처방이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의 수산식품단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가까이 잠잠했던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의심 농장이 나왔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오리와 닭 농장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성에 있는 모 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병원성 판정이 나와도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동일 축종으로 한정해 추가적인 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충북의 1월 취업자 수는 8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7천 명, 비율로는 3.2%나 감소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에서 2만 7천 명이나 급감했고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1만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1월 고용률도 58.8%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정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월요일에 조사한 2월 둘째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3%로 3주간 하락 행진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 등 호재에 힘입어 청원구와 흥덕구는 0.28%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일부 고등학교들이 정기고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고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평가 문제를 잘못 낸 학교 3곳과 수행평가 채점을 부적정하게 한 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선 연차 수급 지급 등 모두 18건이 적발됐고 교직원 34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충북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70%를 넘어 남성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2021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합격자 394명 가운데 여성이 291명으로 7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여성 합격률은 지난해 69.5%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청주시 의회가 기후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청주형 탄소 중립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조례 재개정과 민관 정산학 거버넌스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우시장에서 탈출한 소가 도로로 나오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소 한 마리가 진천군 이월면의 한 가축시장을 탈출했고 소는 가축시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쏜 마취총을 맞은 뒤 포획됐습니다. 1시여만 원에 구조된 소는 경매 위탁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전임 김충재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진 옥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임낙재 전 옥천농협 상무가 당선됐습니다. 임낙재 신입 조합장은 2,785표 중 59%를 득표해 41%를 얻은 류영훈 군북면 이장협의 회장을 누르고 2023년 3월까지 조합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